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은 모두 두 건으로 먼저 2025년 청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승인한 후 2026년 의회 사무국 의정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제100조, 제10조, 제3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심사 후 승인하는 것으로 2025년에 활동한 총 10개의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를 배부한 자료 순서대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청주공항 비상을 바라는 모임 이한국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 의원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청주공항 비상을 바라는 모임 발전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남현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구성은 대표인 저를 포함해 이해숙 의원님, 이화정 의원님, 유광욱 의원님, 정영석 의원님, 한동순 의원님, 허철 의원님 총 7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청주공항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용역 청주공항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물류 활성화 방안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연구단체는 지난 3월 2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와 중간 보고회를 통해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총 3회의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구 용역은 가톨릭 관동대학교 이정성 교수를 책임 연구원으로 하여 수행되었으며 전자상거래 물류 환경 변화와 청주공항 여건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주공항의 전자상거래 물류 전환과 관련하여 향후 정책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적인 논의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연구단체 소속 의원님들과 연구진, 관계자분들이 함께 모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논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끝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세부적인 연구 과정과 활동은 내용은 배부해드린 연구활동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비는 300만 원을 수령하여 발대식,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강사수당 지급 등으로 총 293만 6,650원을 지출하였고 이자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6만 4,449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연구단체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연구단체의 활동과 연구 용역 결과가 향후 청주공항 관련 정책 논의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주시 예결산 분석 연구 모임 박승찬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주시 예결산 분석 연구모임 대표위원 박승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난 2025년 청주시 예결산 연구모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남현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연구 모임 활동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체 구성은 본 의원을 포함해 임은성 의원, 박완희 의원, 김태순 의원, 신민수 의원, 한동순 의원으로 총 6명입니다. 활동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청주시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예결산 현안 분석 및 정책 연구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4월에는 연구 모임 발대식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를 위해 나라살림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동시에 나라살림연구소 신희진 책임연구원을 초빙해 2025년 1차 추경안의 주제와 쟁점을 확인하기 위한 특강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용역 활동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점검하는 세미나와 연구 용역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2026년 회계연도 본예산안 분석 심의 대응 세미나와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대응은 서면으로 대체해 소속 의원들이 심화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구단체를 통해 각 연구위원회 눈높이에 맞는 예결산 심사 기법 강의를 진행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분석을 통해 청주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간담회에서 논의된 연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 활동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활동비는 300만 원을 수령하여 간담회 및 연구 용역 수행 등 3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예금이자 등을 포함한 집행 잔액 6,368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연구 모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과 의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연구회 신민수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입니다.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유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남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연구단체 청주시 청년정책연구회의 2025년도 활동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청년정책연구회는 저를 포함하여 김은숙 의원님, 김준석 의원님, 박승찬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이호균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 발굴에 기여하고자 연구하였습니다. 4월에는 발대식을 통해 연구단체의 방향을 대외적으로 공유하고 청년정책 연구의 필요성과 추진 체계를 공식화하였습니다. 6월에는 발표회를 개최하여 청주시 청년정책 주요 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의 방향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7월은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일원에서 선진지 비교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년문화 공간, 협업 기반, 창업 공간 등 현장 사례를 지속 확인하며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 구성,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10월에는 분야별 정책 FGI 결과를 공유하고 청년 정책의 정보 접근성, 연계체계 부족 문제, 홍보 및 역량 강화, 주거 공급 확대 필요성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하였습니다. 11월에는 동부창고에서 청년정책 발굴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년 복합 공간의 필요성과 운영 과제에 대한 발제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공간 확대, 육아 청년을 위한 공간 확장 등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청주시 청년정책 실효성 향상 및 정책 발굴 연구를 추진하였고 FGI, 토론회, 선진지 견학 등의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청년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애 단계에 따른 세분화로 정책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 청년을 청소년 성인으로 이어지는 연속선에서 바라보는 관점, 청년 공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세대 연결형 정책 확장 필요성 등의 시사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 300만 원을 수령하여
발대식, 간담회, 토론회 등 운영비로 총 142만 4,060원을 지출하였고 예금이자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157만 7,822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연구회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주시의회 문화예술연구회 이상조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조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청주시의회 문화예술연구회의 2025년 활동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태순 의원님, 박근영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이우균 의원님, 이인숙 의원님, 이해숙 의원님 모두 7분입니다. 활동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문화예술을 통한 청주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문화예술계의 공존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청주시 출판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3월에 발대식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연구 주제, 그리고 지역 문화 예술계 네트워크 구축 방안과 우수 거점 시설 현장 견학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청주의 뾰족한 수 저스트 잇이라는 주제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변광섭 대표이사의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청주시 출판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를 연구 과제로 한 연구 용역의 착수 보고회가 있었으며 간담회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9월에는 청주시 출판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와 세미나를 진행하여 청주시 국회의원과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10월에는 강원도 원주시 뮤지엄 산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타 지역 우수 거점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청주시에 적용할 점을 토론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와 연구 모임을 마무리하는 최종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문화예술연구회의 2025년도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용역을 통하여 청주시 출판 산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출판의 자생력 강화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실질적인 정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청주 시민들이 일상생활 범주 안에서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거점 시설의 존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며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활동비는 300만 원을 수령하여 발대식, 간담회, 선진지 견학, 강사 수당 지급 등 총 297만 8,900원을 지출하였고 이자 등을 포함한 집행 잔액 22,269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연구회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음 파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연구단체를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대표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철 의원입니다. 의정 활동도 하시고 연구단체 대표도 하시고 네 분의 의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조 대표위원님 자료 17페이지. 이상조 의원 자료가 없으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17페이지가 뭐냐면은 강원도 원주 뮤지엄산을 다녀오셨어요. 예, 예. 역시 안목이 월등하셔가지고 여기 가신 이 연구에 선진지 비교 견학에
꼭 이렇게 뮤지엄산을 택한 이유가 있으셨죠? 예, 있었습니다. 예. 그 저희 청주가 보통 재미없는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미없음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이런 어떤 거점이 되는 시설, 문화예술 시설인데 타지에서도 야, 청주에 가면 뭐가 있다. 이런 시설이 없다는 것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그런 곳이 좀 청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멀지 않은 그 원주에 있는 뮤지엄산을 다녀왔는데요. 갔더니 역시 가신 분들이 다 감탄을 자아내지 못했고 민간에서 이제 어떤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잘 해놓으니까 입장료 수입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점도 발견을 했고 우리 시에서도 좀 어떤 방향을 잡고 제대로 된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이 질문한 내용이 흡사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다다다오가 예. 이 건축한 이 설계사인데 이 풍경이 진짜 압도적이고 이런데 한 번씩 가면 청주시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변화해야 되고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한 어떤 이런 그래서 우리 이상교 의원님이 확실히 문화예술 이쪽에는 월등히 앞서 가신다 생각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연구회를 하신 신민수 의원님, 네. 자료 9페이지입니다. 자료 9페이지 보면은 청주시 청년연구회 간담회 이래서 주요 내용 분야별 정책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컨트롤 타워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번에? 네, 신민수 의원입니다. 저희가 FGI를 이틀에 걸쳐서 4가지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앞에 뭐 간담회, 토론회 그리고 그 이제 경기도 지역 방문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나온 분야가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문화예술 돌봄에 관련된 수요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그 관련 대상자들을 같이 모여서 그 집중 토론 FGI를 진행했고요. 그 일반적인 토론회와 다르게 좀 그 이해 당사자들과 소수 인원으로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좀 집중 면접형 토론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몰랐던 부분들의 청년들의 그런 어려움들, 속내들 이런 것들도 많이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좀 요 연구단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은 거기서 나온 분야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앞으로는 연구단체를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예,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주시 예결산 분석 우리 박승찬 대표님 자료 9페이지입니다. 네, 박승찬 의원입니다. 고맙고 감사한 이 연구회입니다. 우리 청주시 의원분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예결산 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셨고 결산 절차, 탈의 중심 이런 강의를 진행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어떤 그런 행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나. 1년도 안 되셨죠? 한 6, 7개월 대표하시면서 느끼셨던 점, 또 의원님들의 반응 어떠셨나요? 초반에는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서 출발을 했고 뭐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성이 있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일정이 많이 바쁘고 이러면서 참여율도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마무리가 조금 저조차도 아쉽게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만 보완되면 꾸준히 청주시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의원으로서 조금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계속 연구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부족했던 부분 다시 보완해서 한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 혼자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우리 청주공항 비상을 바라는 모임의 이양국 대표님. 예, 이한국입니다. 처음에 걱정방 반입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특수 연구 단체일 수도 있고 특수 분야의 어떤 그런 정말 그냥 일반적인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고 정말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들이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이양구 의원님이 대표를 하셔서 정말 훌륭하게 잘해주신 것 같고 여러 가지 중에서 항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타고 내리고만 해봤지 11가지 이 항공에 관련돼서 분리적인 부분을 몰랐던 걸 이번에 알게 됐고 하시면서 좀 어려웠으셨던 점 또 좀 더 많이 이렇게 알려야 될 점 이런 거 좀 있으셨나요? 예. 어려웠던 점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 청주 공항과 청주의 지리적 여건을 잘 아시는 분들이 좀 필요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 맞는 강사님을 구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다행히도 요 담당 교수님께서 청주 공항에 국토부에서 실장님이 내려오시거든요. 그분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다 전반을 아우르시는 분인데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실장을 하셨던 분이라 좋은 분 모셔가지고 그 어려움을 초반에는 좀 어려웠다가 나중에는 그분의 전문 지식으로 저도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청주 공항에는 물류창고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가동했던 청사가 있거든요. 그 청사를 이렇게 내려놓지 말고 요즘 직거래, 직구 말씀하시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청주에 좀 이렇게 도입을 하면 세수 확보나 많은 일자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런 연구를 했는데요. 그런 게 좀 많이 알려지고 차후에는 UAM이라고 하는데 드론 관련해서 물품 조달을 할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이나 오성에 그런 물품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삼각지대를 만들어서 청주 공항이 거점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네 분의 의원 대표님들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본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송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호 의원입니다. 지금 옆에 존경하는 허철 의원님께서 네 분께 다 질의를 드리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연구 용역이 다 필요하고 다음에 저희 그 4대에서도 좀 더 이렇게 연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특히 여기서 이제 궁금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복지교육위원회에 있고 제가 도서관 쪽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상조 위원님께서 지역 출판의 자생력 강화 방향 및 방안을 제시했다라는 문구가 제가 확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것을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책을 살리기 위해서 서점에다가 지역 책을 놓는 장소를 뒀는데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서서히 없애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출판업계에서는 이것을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좀 요구는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역 출판에 이렇게 그분들이 여기에서 책을 좀 이렇게 지역에서 나오는 작가들이 만든 책이라도 만들 수 있게 해달라 그래도 이분들이 이왕이면 서울 가면 가성비도 좋고 질도 좋고 하니까 다 서울 쪽으로 가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찰나에 지금 요거를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잠깐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지역 작가가 이제 내는 책이 있는 거고 그 출판을 지역 작가가 글을 쓰고 지역 출판에서 출판하는 책이 있고 지역 작가가 글을 썼지만 서울에 있는 출판사에서 책을 내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지역 작가들이 지역 출판에서 출판을 이용하지 않고 서울에서 출판사를 컨택을 하느냐면 이제 아무래도 지명도 있는 회사에서 나오는 거를 좀 바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유통과 관련한 그런 이제 뭔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역 출판에서 저도 책을 내봤습니다만 지역 출판사를 통해도 전국 유통이 다 가능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출판사를 통해서 지역의 작가들이 책을 출판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이제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결국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 지역의 출판사, 지역의 서점, 지역의 도서관, 지역의 독자 이런 것들이 상생의 어떤 사이클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선 지역의 작가와 출판사가 지역의 작가들이 출판사를 지역에서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렇게 어떤 저거는 없고 그냥 이렇게 어떤 방향만 이렇게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역 출판과 관련된 지역 출판사를
이용했을 때 좀 우대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가 없습니다. 청주시에는 도에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방안이 이제 도출이 됐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게 좀 어려운데. 일단은 요거는 조금 더 이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의견을 나누고 싶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태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순 의원입니다. 우리 연구단체 모임 중에서 그래도 공부하는 의회 위상을 높인 게 우리 박승찬 의원이 운영하는 예결산 모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저도 의원으로서 참여를 해봤지만은 그 내용이 굉장히 알찬데 아쉬운 건 참석률이 좀 떨어지는 게 좀 아쉬웠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역량 강화 교육을 일부러 또 돈 주고서도 이렇게 세미나 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좀 이런 알찬 우리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도 의원들도 더 좀 그런 예결산 모임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집행부를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의원들도 참여를 하고 오히려 집행부에서도 좀 참여를 해갖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이렇게 정립해야 되는데 참석률이 조금 떨어진 건 좀 모두가 각성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건가요? 답변?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후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주시 의회 ESG 정책연구회 김은숙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청주시의회 ESG 정책연구회 2025년 활동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은 저를 포함하여 김한식 의원님, 신민수 의원님, 유광옥 의원님, 이우균 의원님, 정현숙 의원님, 정재우 의원님, 최재우 의원님, 한동순 의원님, 허철 의원님, 홍순철 의원님 모두 11분입니다. 연구의 활동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였으며 청주시 행정 전반의 ESG 정책 도입 방향과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3월에는 연구의 발대식을 개최하여 연간 운영 계획과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청주시정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7월에는 청주시정연구원과 함께 착수보고회와 간담회를 함께 진행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어떻게 구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점검하였습니다. 11월에는 연구 용역의 결과물과 정책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 점검하고 청주시 주요 정책과 사업을 ESG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조례 제정의 방향성을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이어 12월에는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 추진된 연구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 정리하여 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청주시 실정에 맞는 ESG 관련 조례 제정을 올해 목표로 두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비는 350만 원을 수령하여 간담회, 보고회 등 179만 4,160원을 사용하였고 잔액 170만 9,587원은 모두 반납하였습니다.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로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발전연구회 김태순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 연구단체 청주시 의정발전연구회의 대표위원 김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25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주신 남현심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활동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체 구성은 본인을 포함하여 남인범 의원님, 이상주 의원님, 이영신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 박승찬 의원님 모두 6분입니다. 활동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청주시의회 운영 및 의정 활동 방식의 개선을 위하여 맞춤형 AI 활용 방안과 우수 의정 활동 사례 분석을 통해 의원의 정책 분석 역량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3월에는 연구 모임 발대식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활동 방향을 논의하였고 8월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의 전환을 위해 자치경영 컨설팅 및 한국지방자치학회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에는 선두적인 지방의회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생선형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 및 실습을 할 수 있는 강사 특강을 개최하였고 12월에는 청주시 주민자치 협의회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의 성과 간담회로 연구 단체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밖에 논의된 연구 내용은 배부해드린 연구 활동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연구 활동비는 300만 원을 수령하여 간담회비, 특강 비용 지출 등에 총 299만 9,910원을 지출하였고 예금 이자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3,103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연구 모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연구 결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조례, 의정 활동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박근영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박근영 의원입니다. 청주시의 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2025년도 활동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남일현 의원님, 이완복 의원님, 변은영 의원님, 남현심 의원님, 이인숙 의원님 이렇게 모두 6분입니다. 연구회 활동 기간은 2025년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었으며 연구 주제는 청주시 도시 농업 활성화 및 발전 방향 모색이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3월 7일 발대식을 갖고 도시농업 시설 등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 도시농업 체험 기회 증대 방안, 도시농업 관련 우수기관 현장 견학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5월 2일에는 도시농업 페스티벌, 5월 9일에는 가드닝 페스티벌,
8월 8일에는 국밥재배 기술교육 현장 등 관내 도시농업 관련 주요 행사에 연구회 차원에서 견학하였고 발전적인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2월 5일에는 사회적 농업기업인 민들레팜을 방문하여 사회적 농업 및 도시형 수경 재배 현장을 견학하였고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 창업 농가인 라라팜을 방문하여 관내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 실제 현장의 구충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활동 결과 보고회와 간담회를 통해 연구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유관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과 장기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관내 관련 행사의 내실화, 실생활의 도시농업 확대 적용 방안, 지역 도시 재생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체적인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연구 활동비는 300만 원을 수령하여 296만 7,24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34,507원 등이 남았습니다. 올해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는 연구 용역 대신 청주 시내 도시농업 관련 기관 행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관계 공무원 및 청년 농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주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사회적 농업 및 청년 농업인 지원 강화, 도시농업 공간 확충 등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정 활동에도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철 의원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 우리 박근영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또 사람, 자원, 네. 어떤 서비스 이런 선언이 순환하도록 만드는 이게 종합 정책인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시가 아직까지도 도능에 대한 어떤 그런 적합성, 네. 결합성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연구 활동하시면서 1년 동안 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시농업 활성화는 유유부지 또 이제 공공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이제 도시와 농촌 간의 이런 균형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행사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또 발전 방향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농업 페스티벌도 통하고 또 도시 텃밭을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했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로는 사실 이제 너무 이제 어려운 이제 도시농업과 이제 우리 농촌의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조례 등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추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의정발전연구회 우리 김태순 의원 대표님께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변화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중심에서만 있었지 어떤 선점을 하셔서 청주시에 어떤 이런 연구 단체까지 만드셔서 1년 동안 하시느라고 우리 김태순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보면 주민자치회의에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 발표를 통해서 더 많이 도출됐던 것 같고 하시면서 보람도 느끼셨던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청주시 행정이 얼마만큼 이제 순발력 있게 빨리 적응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허철 위원님이 그 적절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의정발전연구의 최대 아젠다는 주민자치회였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우리가 청주시는 정보공개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해갖고
혁신도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주민 자치회만큼은 지금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추진하는 과정에 행안부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또 주민자치회 의원들 이렇게 모시고서 대화를 해보면은 그분들도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아직도 일부 의원들이 지금 아직도 좀 주민자치 의원들한테 일을 맡기는 게 역량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또 우리 권한을 침해받지 않느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달리 혁신성 확장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시범적으로 이번에 하는 건 4개 구청에 도농 둘씩 이렇게 해갖고 8군데 시범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일일에서 주민자치회 단체장 중에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크게 시작한 게 아닌 거고. 그렇게 하면은 3824 2억 4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자기 권한 침해로 이렇게 보는 분이 없지 않아 있어. 좀 왜 이렇게 일일에서 멀리 또는 시민 눈높이에 보지 않나. 사실상 주민자치의 지금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에요. 주민이 어른인데 주민이 주인인데 오히려 의원은 우리 4년 된 선출직 권력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집행부도 주민이 고용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지금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아직도 우리가 멀었구나. 시민 눈높이에 이렇게 맞춰서 움직인다는 게. 그래서 저는 3월 달에 일리에서 주민자치회를 일리에서 본회의에 붙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6월 3일 선거에 과연 어떤 그 정책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 건가. 저는 그런 걸 좀 저는 그 의원들도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 의원들도 방청석에 참여한다고 얘기하던구만요. 누가 일일에서 반대를 하나. 이만큼 우리 청주시 의정 활동하는데 아직도 그 좀 확장성이라든가 좀 아직도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런 걸 봤을 때 좀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감을 느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ESG 정책연구회 김은숙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관련된 이 정책 자체가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지금 정책 기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가 현황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이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발전 지향적인 부분, 또 보완될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은숙 의원입니다. 허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ESG는 보통 그 기업 개념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민간의 영역을 넘어서 또 그런 중앙정부 정책 평가라든가 그 기준에도 반영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도 환경 영향이나 사회적 가치, 행정 투명성을 고려한 그런 그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 ESG 정책 연구에서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도출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리 ESG 정책 연구 활동을 토대로 저희들이 향후에 대한 그 계획은 그 조례 초안을 좀 검토를 해서 지금 타 지자체에 한 130여 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 제정을 토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조례는 청주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ESG 적용 가능 분야라든가 이런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좀 정리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의원 대표님들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수 의원입니다. 우리 박근영 대표위원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도시농업의 이 경제적 가치 그리고 또 환경적 가치는 워낙 중요하고 중시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여기 또 보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저는 그 사회 교육적 가치 그리고 심리적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의 이 공동체가 갈수록 좀 개개인의 좀 이게 이런 것들이 단절되고 상호간의 소통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부족해지고 있고 또 마음의 병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농업을 통해서 공동체가 같이 하면서 어떤 우리의 정을 또 키울 수도 있고 또 흙을 만지고 식물을 보면서 이 환경에 대한 교육적 가치 그리고 심리적 치료 이런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연구 결과에도 너무 좋은 내용이 있는데 그런 좀 복지적 차원까지 좀 접근을 하셔서 교육적 차원과 한번 같이 좀 조례도 만드시고 활동을 이어가시면은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을 통해서 사실 요즘에는 치유 농업이라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조례까지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호 의원입니다. 네, 저도 도시농업 활성화 박근영 대표님께 질의라기보다 저도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연구 결과 및 성과에 보면은 청년 농업인 지원 강화 등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회사 은퇴를 이렇게 나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할 거 없으면은 치킨집 해야지 아니면 농사 지어야지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시잖아요. 그렇게 농사를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농사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기후 위기다 이렇게 해서 농사 짓는 것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연령대를 낮춰서 고등학생 때보다 그러니까 청년 이렇게 청소년 청년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길러서 그분들이 좀 어른이 됐을 때 제대로 된 농사를 짓는 환경을 하면은 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좀 더 좋은 농업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청년 농업인 지원 강화를 필요성이 있다는데 지금은 어떤 건데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연구 결과를 내셨는지가 여기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청년 농업인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청년 창업 자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자금을 기존에는 이제 3,5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5천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청년 농업인은 사실 이제 기반이 없습니다. 기반이 없다 보니까 이제 땅 구입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시설 기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을 시켰고요. 또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창업농이어야지만 가능해서 또 교육도 한 1년 정도 가입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청년농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이 그러면 땅을 지원금을 받아서 땅을 구입을 하거나 그렇게만 해야지 청년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이런 게 농사구나라는 걸 할 수 있는 왜 내가 꼭 지원금을 받아서 해보지 않더라도 어떤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단계라든가 그런 과정 그런 것도 있습니다. 텃밭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텃밭 경영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농업관이라고 해서 그 도시 농업관에서 활용하는 도시 텃밭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그런 청소년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애들이 계속 이렇게 방황하는 것보다 아까 우리 이제 신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치유로도 가지만 그렇지만 이분들을 좀 이렇게 역량을 길러서 제대로 된 농사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는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좀 미리 이제 기르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지원 강화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췄는데. 네, 맞습니다. 저기 청년농이라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 농사
농사에 대해서는 사실 경험이 없으면 네. 경험이 부족하면 경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교육과 함께 창업자 지금도 이제 지원이 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도시농업관이라고 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요. 참여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네. 뭐 요 그 연구 그 활동에도 연구에도 다음에도 계속 좀 이어져서 우리 청주시의 그 농업이 조금 더 이렇게 퀄리티 높은 농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도시농업 활성화를 이렇게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는데요. 지금 이제 도시와 도농에 이제 협력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또 헤쳐가면 또 이제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라이즈 사업이라 해서 대학교하고 연관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도 제가 이렇게 그 회의실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농사를 모르니까 자세한 네네. 말을 못했지만 저 농사는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아니면 유치원 때라도 유치원 학생들 뭐 고구마 캐기 같은 거 하면 되게 즐거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부터 몸에 좀 익숙하게 해서 점점 올라와서 농고를 가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그런 쪽으로 진학을 하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몸으로 익혔던 농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는 농업이 될 것 같아서 훨씬 더 이렇게 좋은 그 쪽으로 방향으로 가겠다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예, 농촌은 지금 사실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청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도 많이 유입이 된 상태고요. 이제 지금 부족하지만 더 유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화이팅 네.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후 활동 결과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어린이 건강증진연구회 허철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전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청주시 어린이 건강증진연구회 2025년 활동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영근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박노학 의원님, 최재호 의원님, 정재우 의원님 모두 6분의 의원입니다. 활동 기간은 25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청주시 유아 기초체력 향상을 연구관조라 해서 국민체력 100 운동처방 동영상 활용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통해서 청주시 어린이들의 체력 향상과 관련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청주시 건강증진연구회는 지난 4월 11일 발대식을 통해서 소속 의원 및 관계자들에게 청주시 유아 기초체력 프로젝트 연구단체 활동 세부 계획을 공유하고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서 용역 과제의 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연구단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4월 18일 1차 전문가 특강을 통해 의원, 공무원, 어린이집 교사 등을 대상으로 운동 발달 지원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스포츠 과학적 운동 전략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어린이 체력 측정 계획을 어린이집 교사분들께 사전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11월 17일 지난 1차 전문가 특강에 이어 2차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어린이 체육활동 참가 동기 후회 및 체육 환경 안전 관리를 주제로 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날 청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분들을 초청해서 어린이 체력 및 건강 정책 의견 수렴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관련 정책 현황을 공유드리며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의견 수렴 간담회 당시 제시된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즉시 안건으로 정리하였고 11월 19일 어린이 체력
건강 증진 및 안전관리 정책 논의 간담회를 열어 제시된 총 3건의 관련 어린이 정책 제안에 대한 수립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 건강 측정을 위한 청주시 유아 기초체력 프로젝트 연구 영역은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청주시 관내 1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총 462명의 어린이 건강 측정 및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 23일 연구 영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연구단체 의원님들과 청주시 어린이집 연합회를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함께 유아 기초 체력의 중요성과 금년도 측정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활동 내역은 배부해드린 연구활동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비는 총 3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전문가 특강 및 간담회 등에 총 295만 8,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금이자 포함 잔액 4만 3,157원을 모두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연구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남현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연구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단체의 활동 및 연구 영역 결과가 청주시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 송병호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송병호 의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 2025년 활동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기동 의원님, 김준석 의원님, 박안희 의원님, 유강욱 의원님, 이상조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 정현숙 의원님 모두 8분입니다. 활동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였으며 연구 주제는 다양한 변화에 따른 도서관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이었습니다. 연구 활동의 출발점으로 발대식을 개최하여 연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도서관 관계 공무원과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4월에 개최한 2025 청주 독서대전 현장을 방문하여 행사 운영 정방과 시민 참여 양상을 점검하면서 야외에 펼쳐진 자유로운 독서 공간에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며 도서관의 새로운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 동아리인 라이브티어와의 자문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래 세대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6월에는 우수도서관 비교 견학으로 수원 강교 푸른숲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강교 푸른숲 도서관은 자연환경과 연계된 입지를 바탕으로 독서와 휴식, 가족 단위 문화활동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특히 부속시설인 푸른숲 책들은 독립형 숲속 독서 공간으로 운영되어 집중과 휴식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한편 2025년도에는 연구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정책 연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국내외 사례 분석, 사서 심층 인터뷰,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도서관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도서관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 영역을 6대 영역으로 나누어 정책 우선순위와 성과 지표 설계의 기초를 제시하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사서의 행정 업무 가중 및 인력 구조 등 조직 내부의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청주시 공공도서관을 단순한 시설 운영의 관점에서 벗어나 도서관이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용자 수나 프로그램 횟수와 같은 수치 중심 평가의 한계를 넘어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서관의 본질적 가치를 정리했습니다. 도서관 정책이 얼마나 했는가가 아니라 시민에게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묻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준 정책 연구 용역이었습니다.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은 이와 같은 연구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연구활동비 3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발대식을 비롯하여 간담회,
비교 견약 등 총 194만 1,61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05만 9,948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연구 모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연구회 이인숙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이인숙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의정활동보고연구회 2025년 활동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은 저를 포함하여 김한식 의원님, 남현심 의원님, 박근영 의원님, 변은영 의원님, 정현숙 의원님 모두 6분입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였으며 3월에는 연구의 발대식과 함께 운영계획 및 세부 연구 과제를 논의하였고 이후 4월에는 실질적인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충북시청 미디어센터와 연계하여 영상 제작 실습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특강에서는 편집, 기초, 쇼폼, 콘텐츠 구성 등 실제 의정활동 홍보에 활용 가능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는 제미나이 또 챗GPT 등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AI 활용 홍보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12월에 연구활동 보고회를 통해 연관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도출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의정활동 홍보의 실무 적용 가능성과 개선 과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집행기관의 사업 홍보와 달리 공공성, 신뢰성, 책임성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의정활동의 특성과 의회의 역할에 부합하는 홍보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연구활동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비는 3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고회, 특강 등 289만 7,130원을 사용하였고 잔액급 13만 885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연구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한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한국입니다. 예, 허철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청주시 어린이 건강 증진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이 2회째 운영 중이신 게 맞는 거죠? 예. 차후에도 저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한국 의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청주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결과를 충북도하고도 또 충북도 의회하고도 이 연구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결과 끝내는 충북도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지금 현 교육감하고도 이런 프로젝트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말씀드렸고 일단은 충북도가 어떤 예산만 반영될 수 있으면 충북도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집행해 주겠다라고 한 부분에 끝내는 거 좀 아쉬움이 남아 있고 이 부분은 정책 연구 자체가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 프로젝트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진학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할 때까지 이 프로그램화가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5살 때 이런 어떤 건강 측정을 통해 가지고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까지도 이 연구 결과가 올라가는 그런 데이터로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순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학생 과정, 청소년 시기를 지날 때까지도 도교육청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진행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저도 이제 감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체육인으로서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구의 좀 확장성을 위해서 또 이어가 나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이 운동이 우리 아이들의 인간에 미치는 뇌의 영향 이런 것들의 그 연구 결과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정부에서 하나의 일률적으로 나오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땅도 넓고 주마다 교육과정이 다르는데 거기 대부분 아침에 새벽에 일찍 고강도 훈련을 했을 때 그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는 그런 통계 자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면은 뭐 BDNF라는 기적의 물질이 생성이 돼서 우리 뉴런이 뭐 나무처럼 생겼는데 그 나무의 가지들이 엄청나게 뻗쳐나간대요. 그럼 서로 그 전자 자극이 빨라져서 학업 능력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했을 때 특히 대한민국은 이 학업이나 입시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청주시에서도 연관해서 한다면 굉장히 큰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그 체육인으로서의 좀 질의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고 감사한 얘기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린이들 또 스포츠 클럽화된 게 독일입니다. 독일은 전국적으로 이런 어린이들, 청소년 관련된 모든 스포츠 클럽이 약 한 3만 6천 개 정도의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 때부터 건강관리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분석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제도 보면 뭐 한 종목으로 따진다고 하면 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약 27만여 명의 어떤 그런 회원 수가 있듯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좀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런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늘 아시습니다. 우리 충북도가 이런 거에 대한 작은 스포츠 클럽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주시가 이제 100만 자족도시를 얘기하는데 이런 클럽화에서 그런 데서 좀 연구가 이루어져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좀 김태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이인숙 의원님이 그 의정 활동 홍보 연구회를 하셨는데 사실상 그 의회 집행부에서 할 일을 우리 연구회에서 AI 홍보 특강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뭐 저도 의정 연구회에서도 그 AI 활동을 했는데 집행부가 오히려 또 의회에서 할 일을 우리 연구단체에서 앞서서 한 거에 대해서 저도 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정 홍보 활동 연구회를 하면서 뭐 한두 가지 보람이라든지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건 소감 그런 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거 활동하면서 이제 몰랐던 부분을 또 알게 되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간이 짧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원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와이파이가 다 뜨지를 못해서 배운 분은 배우고 못 배우신 분은 또 못할 수도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와이파이가 안 뜨는 바람에 그래서 좀 그런 건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이거 홍보활동 연구회를 뭐 어느 의원이 됐든지 계속 이거를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홍보 중에서도 AI를 통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또 한참 또 2004년도 11월부터 이제 그 챗봇이라든지 제미나이가 근거를 댈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향상이 돼 갖고 모든 건 다 그걸로 지금 검색하고 AI로 모든 게 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적절한 그 연구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순병우 의원님은 아마 빌 게이츠가 오늘의 자기는 작은 도서관의 힘이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독서의 천문자거든요. 근데 저도 그 아이들이 AI 시대지만은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무슨 뭐 특별히 그 도서관 모임을 하시면서 이렇게 느꼈던 소외라든지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작년 그다음에 그 24, 25년도 네. 그 의원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을 이제 대표를 하면서 그
그 요즘에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 때문에 책을 멀리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는 반면에 또 의외로 성인분들이 더욱이 또 남자분들이 술자리에서 그 이렇게 와인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또 책 독서 모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어차피 그 시간을 이렇게 하는데 예전처럼 부어라 마셔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분들의 사고를 각각의 그 직장에서 겪는 얘기를 책으로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듣고 해서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 저희가 책이라고 한다면 시험 공부하는 책 아니면 자기가 즐기는 책 읽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했다면 요즘엔 이 독서가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제가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이제 2025 그 독서 대전을 야외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 야외에서 독서를 한다는 생각을 별로 못 하잖아요. 책 한 권 들고 나무 아래라든가 가서는 하지만 이게 어떤 행사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걸 생각들을 못 하시는데 제가 서울의 그 야외 도서관을 가보고 이거 너무 긍정적이다라고는 생각으로 해서 저희 청주에도 그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또 강교 푸른숲 도서관에 푸른숲 책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가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 공간에 맞는 규격의 도서관을 넣어서 거기서 나만의 오로지 책을 읽거나 힐링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AI라든가 어떤 기계식에 대해서 점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아날로그한 것을 찾는 게 또 이렇게 되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했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독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게요. 독서는 생과 근육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의 중요성은 AI 시대지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튼 이런 도서관 모임이 활성화돼 갖고 앞으로도 아이들이든 어른들이 창의 이력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서관의 다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국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연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저희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AI 홍보 활용도에 관련돼서 굉장히 저도 많이 배우고 싶고 관심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에 좀 도움을 받고자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11페이지 보면은 이 리튼이 있어요. 예, 이 리튼의 활용도에 대해서 조금 더 꿀팁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한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했지만은 이게 완벽하게 배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이 제가 그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또 우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거 한국인 정서라고 써 있어서요.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게 리튼이라는 이 앱이 좀 한국인 정서에 조금 더 근접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말씀.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그때 한번 말씀해주신 건 이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그거를 네. 잘 저촉해서 우리 예, 알겠습니다. 특강을 잘 맞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좀 청주시만의 좀 특화된 전략이 좀 따로 있을까요? 홍보 전략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 저도 이렇게 문자를 동네에 보낸다거나 했을 때 의정 활동에 관련해서 그럼 어르신들이나 또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 이게 보내는 방법이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이야기가 좀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 그냥 우리가 이제 어떻게 뭐를 찍어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좀 했는데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 또 존경하는 김태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연구회와 아마 사무국 홍보팀과의 겹치는 부분을 조금 걱정은 했는데 여기 한 16페이지 보면은 연구 결과에 보면은 이게 좀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연구회에서 제안한 홍보 전략이 현재 청주시의 사무국 홍보팀에서 시행 중인 좀 연간 홍보 계획과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 거하고 홍보위원회에서 하는 거하고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여기 의회에서 홍보팀에서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하면은 좋겠지만은 그것이 안 되고
또 우리가 또 이 연구회 모임 한 것도 좀 하나라도 더 알아볼까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께 더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해본 건데 조금 뭐 어려운 점도 있었고 더 배울 점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좀 모자라요. 아니요, 예,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각 연구단체 결과 보고서에 대해 승인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건에 대해 각 연구단체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연구단체 대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 일정은 2026년 의회 사무국 의정계획 보고입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의회 사무국 의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주흠 의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 의회 사무국 의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연주임입니다. 청주시 의회 사무국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회 운영위원회 남연심 위원장님과 송병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의회 사무국은 7개의 전문위원실과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5명, 2026년 1월 1일 기준 현원 역시 65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의원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겸직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영리행위, 병역사항 신고는 지방의회 의원의 주요 신고사항으로 변경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산 등록 및 주식 백지 신탁 관련입니다.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의 모든 재산이 신고 대상이며 2026년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마감일은 3월 3일입니다. 또한 재산 공개 대상자의 보유 주식 총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 또는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토론회 운영 지원입니다.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지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정백서 제작입니다. 제3대 청주시의회의 주요 의정활동과 안건 처리 현황 등을 정리하여 2026년 9월까지 의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4대 청주시의회 개원입니다. 당선인 등록 및 설명회, 제4대 청주시의회 원 구성, 개원식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군구 의회 상호 간 교류입니다. 충북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지방의회 간 공동 대응 사안에 대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유공
유공자 포상입니다. 청주시 의회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추천 대상자에 대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원 접수 및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운영입니다. 시민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비서와 협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무 역량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청주시 의회 임시청사와 부설주차장에 대해 전기, 소방, 승강기, 법정검사와 안전관리,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제3종 시설물 지정 여부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와 1층 출입구 자동문 교체를 통해 청사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정적인 회기 운영과 의사 진행 지원입니다. 2026년 회기는 총 8회 94일로 운영할 계획이며 조례, 일반안건 등 의안 접수 및 처리는 청주시 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정 질문, 서면 질문, 5분 자유 발언,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기한 내에 접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안내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26년 시정계획보고입니다. 시정계획보고는 상하반기 각 일에 진행되며 청주시 주요 정책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록 발간입니다. 회기별로 회의록을 발간하며 발간된 회의록은 국가기록원, 청주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배부하고 의회 내 연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 처리입니다.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청원 접수 시 청주시 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민조례 청구 접수 및 처리입니다. 주민조례 청구 접수 시 청주시 주민조례 발의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청소년 의회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년 청사 견학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의회의 기능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연찬회 운영입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 실무와 법정 필수 교육 중심의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원 역량 강화 교육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체 교육과 다양한 위탁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2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입니다.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01회 청주시 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수어통역 인터넷 방송 서비스 운영입니다. 본회의 시 수어통역을 제공하여 열린 의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시민공감, 만족을 위한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생방송 중계 및 녹화 영상 송출입니다. 유선 케이블 TV와 인터넷을 통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상황을 생중계하고 청주시의회 누리집 및 유튜브에 영상을 등록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실시간 생중계 방송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노화된 영상 중계 및 방송 제어 시스템을 교체하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 생중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청주시의회 누리집 디자인 개편입니다. 제4대 청주시의회 개원에 맞춰 누리집 메인 디자인을 변경하고 SNS 연계 강화와 외국어 서비스, 어린이 의회 메뉴를 정비하여 의정활동 홍보와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전략적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광고 집행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정 공감을 위한 유튜브,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입니다. 의회 소식, 쇼폼, 의원메이트, 의정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시민을 위한 의정 소식 발간입니다. 회기별 활동 사항과 의정 활동 전반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독자 한마당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의정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체계적인 입법 정책 지원입니다. 먼저 의안 검토 및 입법 지원입니다. 의원 발의 및 상임위원회 안건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입법 법률 고문 운영입니다. 현재 2명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이 위촉되어 있으며 신속 정확한 입법 법률 자문을 통해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서류 제출 요구 접수 처리입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 의정 활동을 신속 정확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연구단체 지원입니다. 연구단체별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의원 정책 개발 연구 용역비 지원입니다. 시정에 반영 가능한 정책 도출 등 정책 개발 연구 용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월간 레터 제작입니다. 법령, 입법 동향과 대법원 판례 등을 담은 월간 레터를 제작 공유하여 자치법규 위반 시 활용한 정보를 신속 정확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정책 지원관 입법 교육 실시입니다. 조례안 위반 절차와 작성법에 대해 사례 중심의 자체 교육을 실시해요. 정책 지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 상반기 의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의정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님. 네, 허철 의원입니다. 자료 25페이지. 정윤 입법팀장님, 자료 25페이지를 보면 체계적 입법, 정책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다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입법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뭐 취약계층이 됐던 지역 현안이 됐던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입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또 부서 또 위원회 이 셈박자가 맞지를 않아요. 어떤 의원들은 예를 들어 2년 이상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이 부서에서 움직임이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핑퐁 싸움이거든요. 의원들이 발의하고 이 입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의 역할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입법지원팀장 정윤입니다. 저희 입법지원팀에서는 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는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뭐 상위 법률 위반이라든지 뭐 지자체장의 고유한 침해가 없는 한은 적극적으로 가능하도록 다 검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집행부와 저희가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상의를 하는 단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 쪽에 검토가 요청이 온 후에 그 상황에서 집행부와 이견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관련 법령하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거는 가능하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보면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부서 간 업무 분장인 것 같아요. 업무 분장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집행성이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 핑퐁 싸움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행정안위원회에서 해야 될 어떤 그런 입법, 또 다른 위원회 입법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이 범위 자체가 워낙 뭐 넓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우리 입법팀에서도 부서 간에 협의할 때 좀 원만하게 좀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입법자팀장 정윤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다 발의가 가능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집행부에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민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수 의원입니다. 97페이지 어린이 청소년 위해 체험활동 운영 관련해서
네, 의사팀장님 답변하시는 거죠? 우리 올해부터 이 관련 조례가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운영 계획이 수립되었나요?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운영 계획은 이제 수립을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방학 기간이나 이런 때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오기는 힘든 기간이라서 조만간에 뭐 어린이집 연합회, 각급 학교 그리고 뭐 도서관 같은 데다가 이제 홍보를 계획을 하고 있고 기존에는 견학 위주의 좀 저희가 체험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와갖고 모의의회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예산도 이제 뭐 기념품이라든지 수료증이라든지 배지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 나가고요. 그거에 맞춰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 계획의 뭐 심사 기준이나 뭐 홍보 방법, 뭐 인원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일단 홍보 방법은 뭐 청주시 SNS라든지 청주 유튜브, 그다음에 청주시청 홈페이지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인원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한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대부분 모의회를 하면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42명이 넘는다고 그러면 좀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모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소규모 인원이 온다라고 하면 좀 모의의회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좀 많으면 그거에 대한 선정 기준들이 별도로 있나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렇게 신청이 많지는 않았고요. 네. 그 앞으로도 뭐 신청이 막 밀려 들어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접수 순서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접수하면서 기간이 겹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율을 하는 부분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계획을 저한테 따로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3페이지 의정공감 운영 유튜브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 팀장님 안 계신데 부장님이 답변하시는 23페이지예요. 5번입니다. 유튜브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예. 그 제가 보니까 2024년도에 유튜브를 통한 시민 참여 이벤트를 3회 진행이 됐고 25년도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다시 유튜브로 요 이벤트가 진행되는 뭐 계기가 있나요? 부장님? 요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가지고 따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예, 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이제 파악을 네. 못했거든요. 예. 그럼 한번 파악해 보셔서 좀 추후에 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한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한욱입니다. 예, 저도 그 존경하는 신민수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17페이지 어린이 청소년 의회 체험활동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 체험활동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안건 상정 및 찬반 토론 전자표결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아이들이 그걸 직접 뭐 대표 의장을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저희가 이게 작년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서 하는 걸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앉는 자리에 앉아서 실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줄 거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갖고 이제 참여하는 학교에다가 보내주면 본인들이 의장, 사무국장, 뭐 의사팀장 이런 식으로 선임을 해갖고 와서 뭐 예를 들어서 이분 자유 발언 그리고 이제 본인들 학교와 관련된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서 하고 저희 의회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찬반 토론을 하고 표결까지 하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인원수 제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원수가 많게 되면은 뭐 학교 측에 미리 상의를 할 경우 몇 명만 오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의사팀장 정희철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본회의장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이 42명이 최대이기 때문에 글쎄. 예, 그 정도 범위 내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예전에도 보면은 이제 뭐 학교에서 그 학생 뭐 학생 회장이라든지 이런 학생단에서 온다든지 각 학급에서 온다든지 해서 인원수가 한꺼번에 42명이 초과할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넘는다고 하면 좀 회차를 나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한 초등학교에서 아유 한 학년이 다 가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초할 수가 없는 그럴 때는 구조네요. 이제 나눠서 와야 되겠죠. 오전, 오후, 예. 그 다음 날 이런 예. 식으로 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누가 한번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지영민께서.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을 했을 때는 만약에 상임위에서도 일거리가 늘으실 수도 있겠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본회의장 외에도 상임위별로 뭐 저희 특별위원회 포함하면은 뭐 8, 9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분배해서 진행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올 경우에. 예,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현재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보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 의회라는 게 저희 의사팀에서 하는 업무인데 그게 이제 좀 인원이 많아졌다고 그걸 상임위원회에다가 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또 직원분들 간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에 많이 올 경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적게 왔을 때도 한 10명 정도 왔는데 본회의장 들어가는 게 좀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도 뭐 상임위에 미리 협조를 요청해서 한개 상임위랑 이렇게 또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의사팀장 정희찬입니다. 일단 이 본회의장에서 해야지 이제 투표 같은 걸 해볼 수가 있고 해서 네. 한 뭐 10명, 뭐 7명, 8명 이 정도 오면 뭐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념품은 어떤 게 제공이 되는 건가요? 기념품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어린이집에서 오는 학생용과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이 쓸 수 있는 기념품을 좀 따로 해갖고 한 2종류 정도로 해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건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뭐 좀 텀블러 같은 거를 해준다든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배터리 이렇게 그런 거를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도 주는 건가요? 배지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배지 제작 단가가 생각보다 조금 나가서 이렇게 배지를 제작을 하되 사용하고 반납하는 걸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면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그 다자녀, 네. 다자녀 아빠로서 이런 체험 활동이 굉장히 경험이라는 자체가 너무 소중하니까요. 이런 거를 어떻게 되는지 저도 신청하고 싶어서 아빠의 마음으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네,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입니다. 저는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과 AI 관련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지금 우리가 특히 초선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5분 발언을 하는 건 사실상 그 우리 시정의 반영 목적이거든요. 그렇지만은 피드백이 거의 없어요 지금. 물론 이제 우리 규칙에 의해서 집행부가 계획을 서면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좀 더 5분 발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뭐 대안 좀 없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예,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현재 5분 자유 발언이 이제 의원님들이 5분 자유 발언을 하시면 집행부에서 그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갖고 네.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정책기획과나 이런 데서 그 의원님들 5분 자유 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하고 그런 내용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재 의사팀 차원에서 그 부분에 그런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네.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국정원 관련 5분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추후 무슨 이행 계획이라든지 또 로드맵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걸 조례로 만들어 갖고 오히려 이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조례를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라든지 전라북도 의회라든지 또 기초는 서울 강동구라든지 해운대구라든지 울산 남구 등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갖고 아주 제대로 이렇게 중장기 과제를 관리하고 매뉴얼도 부여해 갖고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는 이를 위해서 좀 더 물론 저 규칙을 통해서 개정을 좀 해갖고 15일 내에 보고를 하고서 뭐 의원 발언이 있을 경우 15일 내에 뭐 보고를 하고 뭐 이런 매뉴얼 이런 게 만들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인트는 피드백을 좀 이렇게 해갖고 그 공약 그 5분 발언 좀 반영률을 좀 높이자는 취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예, 의사팀장은 정해찬입니다. 작년 저희가 12월 19일에 이제 시행된 조례가 청주시 의원 각종 발언 등 관리에 관한 조례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봤어요. 예, 그래갖고 행안위에서. 예,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이제 5분 자유 발언, 시정 질문 이런 부분들을 그 집행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각종 발언들에 대해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랑 좀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분 자유 발언이 좀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한테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집행부 쪽이랑 얘기를 해갖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 잘 관리되도록 저희가 한번 협의를 그래서 이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요, 저들 의원들도 이렇게 타 지자체 조례 사례를 들어서 좀 더 명문화해갖고 5분 발언이 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2023년 11월부터 이거 자꾸만 채TP 얘기하는데 근거를 대도록 돼 있어갖고서 지금 폭발적으로 AI 그 수요가 늘고 있거든요. AI를 모르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모든 건 네이버 다음 검색해서 지금은 챗봇 아니면 제미나이로 다 모든 니즈를 해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은 뭐 작년에 우리 의정발전연구회랑 또 이인숙 의원이 운영했던 의정활동 홍보회 이런 데서는 작년 9월에 AI 역량 교육을 좀 한 바 있습니다. 2차례 정도 했어도 참석률이 저조해갖고 효과가 좀 많이 반감이 됐는데 앞으로 직원이든 의원이든 이런 교육이 있을 때 AI와 관련된 프롬포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지 이렇게 보면은 그런 계획이 없어요? 왜 그걸 집어넣지 않았죠? 예, 의사팀장은 정해찬입니다. 저희가 그 의원님들 교육과 관련된 게 1년에 2번 연찬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공공위탁이라고 하는 국회에 가서 교육 받으시는 거 그리고 이제 민간위탁 이렇게 총 3가지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작년 12월에 의원님들께서 뭐 스피치 강의 같은 거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강의를 이렇게 개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AI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이제 원하시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의회에서 AI 교육이라든지 뭐 스피치 강의라든지 뭐 기타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강의는 적극적으로 지금 개설해 드리려고 AI 교육은 직원뿐만이 아니라 의원들 모두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에 맞게끔 교육 프로그램이 좀 개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민원 접수에 대한 부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라든가 건의서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은 읍면이나 동이나 사기구청에 사실상 민원 처리를 접수를 해서 안 되는 부분 또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감사원이나 우리 감사과에 또 민원을 제기를 해서 그 결과를 바꾸셔서 또 우리 청주시 의회에다가 또 뭐 진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정팀장 박선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쪽으로 오는 민원들이 대부분은 많은 기관들과 뭐 해당 부서를 거쳐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으셨던 분들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면서 그런 취지로 보내시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또 의원님들한테 전가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이 처리 결과를 네. 뭐 안 되는 부분, 뭐 조례라든가 뭐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안 되는 부분을 민원인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서 반복 민원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네. 좀 이게 또 악성 민원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 통보를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국에서는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들이 올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청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